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젠트리 패널링을 위한 타일링 스타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1 베타 버전이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시작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빌드 138입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 생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창은 확인하고요. 자, 제가 미리 젠트리 패널링을 위해서 개체를 디자인 센터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개체 들어가면은 나의 젠트리 테스트 해서 요 세 가지 개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개체는 외부에서 모델링을 해서 아치라인에서 불러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치라인 안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아치라인 자체 내에서 개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패널링에 사용할 재질, 재질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은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색상 중에서 하나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색상에서 자, 사본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름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젠트리 외장 패널 1200에 600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여기 사본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 사본에 대해서 지금 높이와 너비가 1000 돼 있는데 설정해서 아예 크기를 타일링 크기로 변경을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평 크기에 1200, 물리적 특성에서 하셔야 됩니다. 수직 크기에는 600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하나 지정을 할게요. 나의 하위 카테고리는 젠트리 테스트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 이름 주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재질 카테고리에 나의 젠트리 테스트에 여기 사본 재질이 들어와서 목록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벽을 하나 그릴게요. 자, 빌딩에서 벽에서 벽 종류는 여기 세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중 적층 말고 단일 적층 벽 중에서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는 잠깐 접어둘게요. 자, 그리고 이 벽의 길이를 8000으로 조정해 놓겠습니다. 여기 문하고 창문 하나 배치해 놓을게요. 문, 그리고 창문도 하나 배치를 해 두겠습니다. 창문의 거리는 왼쪽에서 900, 너비는 한 1100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문도 거리를 왼쪽에서 5000.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개구부의 위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창과 문을 배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타일링 스타일을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메뉴 들어가시면은 타일링이라고 있는데 바로 하지 않고 하위에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 타일링 위에서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갑니다. 자, 여기 타일링 속성에서는 타일링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스타일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타일링의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세트의 이름이 밑에 스타일 없음 하고 나오는데, 요 누르면은 자, 이렇게 세트 목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활성화 해볼까요? 요거네요. 이게 개발사에서 테스트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 이거 말고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아예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젠트리 테스트라고 이름을 하나 지정하고요. 오늘 날짜 하나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렉토리를 또 추가하고 싶다면은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사용 범위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 체크합니다. 확인. 목록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앞에 이렇게 사람 모양 나오는 거는 내가 추가로 생성한 스타일이란 뜻이에요. 이 스타일이 활성이 되면은 여기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활성은 선택하고 활성화 누르셔도 되고요. 선택하고 활성화, 이름 바뀌었죠? 혹은 선택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 스타일이 활성이 돼요. 이름 바뀌시는 거 이렇게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젠트리 테스트 스타일에서 자, 이미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적층이 있는데, 적층이 뭐냐면은 그 타일링 레이어를 적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일링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목록에 4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삭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삭제.
그러면은 적층이 모두 삭제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만, 마지막 하나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미리 보기 화면은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면서 3D 뷰포트를 이동하듯이 똑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삭제가 있고 삽입이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선택한 요 적층, 요 파랗게 선택한 적층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높이 겹침 사용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층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로드를 할게요. 우리가 변경한 요 스타일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적층 모두가 나타나는데, 적층 표현에 대해서 자, 앞에 켜기가 모두 체크되어 있거든요. 이 켜기를 끄게 되면은 세로 그리기 눌렀을 때 요 해당 타일링 적층에 대해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해지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고요. 지금 여기 벽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만, 미리 보기 뷰포트에서만 숨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층을 켜고 혹은 끈 후에는 세로 그리기 해서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모든 적층을 삭제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상태, 이렇게 타일링 적층이 하나만 있는 상태가 덮어쓰기가 됩니다. 확인. 그리고 다른 스타일을 선택했다가 다시 내가 생성한 타일링 스타일 선택하면은 저장한 시점까지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적층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높이와 기준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이 타일링 영역의 그 높이입니다. 그리고 타일링 영역이 시작하는 기준 높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 높이가 1000이다. 그러면은 바닥에서부터 1000만큼 올라가서 시작을 하고 요 상단의 높이 한계가 3000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수평의 하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기준이 뭐냐면은 수평의 하게 되면은 요 수평 방향으로 요 기준 높이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의 하면은 세로 그리기 이렇게 적용이 돼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수평의, 그리고 하단에서 돼 있는데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준 높이가 적용이 되고요. 이걸 만약에 상단에서 바꾸게 되면은 세로 그리기 했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준 높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수평의 하단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거고요. 자, 일단은 가장 그 하지 맨 밑에 있는 패스너부터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너의 기준 높이는 850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기에서 타일링 사용돼 있는데 적층 자체를 켜고 끄는 거는 요거고, 이 적층의 영역, 배경 영역 위에 타일링이 된 이 적층 영역에서 타일링이 지정된 그 타일링 속성에 대해서 보이겠다, 보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타일링 패턴에서 요 글씨 누릅니다. 자, 그리고 개체 선택, 타일링 패턴에서 개체 선택,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삽입할 개체를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지금 패스너 1번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자, 개체 선택, 나의 젠트리 테스트에 자, 패스너 단일로 있는 요거 50에 50짜리 패스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여기 미리 보기에 이 패스너가 배열되는 형태가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데 타일 줄론하고 나옵니다. 자, 요 패스너 하나하나를 타일로 생각을 하고요. 요 타일과 타일 사이의 간격을 요 줄론 간격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간격의 거리가 지금 현재 115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간격을 600으로 변경을 할게요. 600,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이라는 겁니다. 줄론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 줄론도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 줄론도 있죠. 자, 요 수직 방향 줄론도 별다른 값을 주지 않으면 동일한 600, 600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수직 간격을 다른 값을 주고 싶다면 밑에 요 수직의 틈 돼 있는 거, 요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간격을 원하는 값으로, 저는 900을 줘볼게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수평과 수직 간격 따로따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타일면 높이하고 100이 돼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100 돼 있는 거는 벽 안쪽으로, 벽면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 벽 두께 방향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벽면에 딱 붙게 요 객체가 배치가 되도록요.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패스너 하지 철물이 일단 배치가 됐는데 여기에서 타일링 사용을 끄게 되면은 배경 영역만 보이고 우리 타일링에서 지정해줬던 패턴, 개체 패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키고 끄는 거는 타일링만 보이겠다, 타일링만 잠깐 숨기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얘랑 얘는 좀 차이가 나죠. 적층을 다 보이게 하는지 타일링을 보이게 하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배치 위치 돼 있는데요. 자, 왼쪽을 기준으로 수평 변화. 자, 수평 변화는 요게 수평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 수평 변화가 지금 왼쪽 이쪽을 기준으로 150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라는 뜻입니다. 수평의 시작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00 정도 지정해 볼게요. 자, 값을 변경을 한 후에는 세로 그리기 해주셔야 됩니다. 좀 좁아졌죠? 요 왼쪽으로부터 100만큼 요 객체가 시작하는 요 거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줄눈 여기 돼 있는데 배경 영역 부분입니다. 요 배경 영역의 두께는 지금 기본으로는 그 0이 설정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 값을 뭐 이렇게 넣어서 두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삽입하기 해서 하나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삽입하기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복사가 돼서 하나 삽입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개 똑같은 설정으로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수직 각 파이프를 삽입을 해볼게요. 자, 높이는 3000이고 기준 높이는 0입니다. 요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타일링 패턴에서 개체를 변경을 할게요. 개체 선택에 개체 선택, 수직 각 파이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길이는 1200짜리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갱신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간격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하는데요. 타일 줄눈 62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수직 틈 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끊겨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타일면 높이. 자, 타일면 높이는 바닥면에서, 그러니까 바닥면이라는 거는 이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벽면에서 얼만큼 띄우고 각 파이프가 배치가 될 거냐, 벽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패스너가 있으니까 한 5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미리 보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벽면으로부터 자, 위에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50만큼 띄워져서 수직 각 파이프가 배치가 됐는데 잘 보시면은 자, 이 패스너의 연결 부분에 좀 이상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자, 요 패스너 부분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여기 둥둥 떠 있네요. 자, 여기서 타일면 높이가 105가 아니라 0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배경 영역 두께를 줘서 변경이 됐나 본데요. 이거 0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요 패스너에 대해서 수직 각 파이프의 위치가 조금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평 변화. 수평 변화를 지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100을 줬었는데 각 파이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요 패스너 거리도 추가를 해서 150을 지정해 줘야겠죠. 요거 50, 50짜리거든요. 그래서 150으로 지정을 합니다. 세로 그리기.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패스너에 딱 붙어서 이렇게 배열이 됐는데, 자, 그런데 위에가 이렇게 좀 잘려 있어요. 자, 이거는 1200짜리 각 파이프에서 요 위에 이제 남는 부분이 되는 건데, 요거를 완전히 벽 끝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자, 개체 절단 활성화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요 위에 잘리더라도 잘린 파이프들이 벽의 끝까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요게 요 각 파이프와 각 파이프 사이에 간격이라는 게 여기가 시작됐으면 여기 시작까지 이게 아닙니다. 요 각 파이프에 요 정확한 요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개체의 요 두께를 염두에 두고 간격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20을 지정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요 패스너의 간격 크기를 고려해서 620을 지정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할게요. 수정을 한번 누르면 스타일 덮어쓰기 저장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수평 각 파이프 적층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삽입하기 해서 자, 높이 3000, 기준 높이는 0 그대로 두겠습니다. 타일링 사용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개체는 변경을 해야겠죠. 개체 선택 들어가서 수평 각 파이프로 확인합니다. 갱신하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줄눈이 일단은 없어야 되겠죠. 0.
그래야지 수평 방향으로 틈이 없어지죠. 수직 틈은 위아래 각 파이프가 배열되는 높이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9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틈이 900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각 파이프와 각 파이프 사이 틈이 900입니다. 개체 절단 활성화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타일면 높이. 아까 우리가 수직 각 파이프를 벽면에서 50만큼 띄워서 생성을 했는데 요거는 수직 각 파이프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수직 각 파이프의 두께인 30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80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수평 각 파이프가 생성이 됐는데 자, 수직 각 파이프 위에 부착이 돼서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평 각 파이프가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직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띄우고 싶다. 자, 기준 높이를 변경을 하면 되겠죠. 200으로 변경을 하고 자, 미리 보기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200만큼 띄우고 수평 각 파이프가 시작되도록 이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변화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평 변화를 주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조각만 날 뿐이에요. 그죠? 0을 지정을 하고요. 세로 그리기 합니다. 여기서부터 온장의 각 파이프가 이렇게 차례차례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위에 배치되는 패널, 타일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그 타일을 적층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추가합니다. 기준 높이는 다시 0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링 패턴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타일링 패턴에 타일이기 때문에 개체 선택이 아니라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질, 패널링을 위한 재질을 하나 복사해뒀죠.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질에 나의 젠트리 테스트의 외장 패널 1200에 600짜리 요거는 수직 틈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줄눈을 만약에 주고 싶다면은 줄눈을 뭐 이렇게 한 10mm 정도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 패널과 패널 사이에 이렇게 줄눈 틈이 생깁니다. 밑에서 두께, 요거는 패널 한 장의 두께라고 볼 수 있어요. 한 10mm 정도로 줘볼게요. 타일면 높이, 자, 요거는 12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평 각 파이프의 위치를 80을 지정했는데 그 80에서 수평 각 파이프의 두께인 30을 추가하면 110이죠. 자, 그 110에서 요 타일 두께까지 이거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120을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 자, 미리 보기에 보면은 패널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스타일을 저장을 할게요. 수정 눌러주시면은 요 변경사항이 다시 한번 덮어쓰기 됩니다. 확인.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벽이 2700인데 높이를 3000으로 수정을 하고 타일링 스타일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리어의 타일링에 타일링 스타일 배치, 우리가 만든 타일링 스타일을 요 선택이 돼 있죠? 벽면에 클릭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구부를 인식을 하고 타일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개구부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6000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패널이나 요 철물들이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요거를 단면을 끊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서화의 단면에 단면 벽 중간을 이렇게 끊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본 모습에 이렇게 채색을 해서 볼게요. 요 철물이 붙고 수직 각 파이프가 붙고 그 다음에 수평 각 파이프가 붙고 타일링 패널이 붙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 물량 산출을 해서 이 패널과 하지 철물이 몇 개가 사용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서화의 물량 내보내기 엑셀 목록 선택합니다. 자, 타일링 그리고 자, 여기에서 뭐 다 선택해도 지금 그려진 게 벽밖에 없기 때문에 뭐 벽만 나오겠죠. 그래도 벽만 해볼까요? 그리고 특정 벽만 그 물량을 뽑고 싶다면은 개체 선택을 체크하게 되면 확인해서 요 벽 물량을 뽑고 싶은 그 벽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자, 우클릭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바로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리브레오피스 엑셀 프로그램에서 로딩이 되는데 첫 화면에 여기 젠트리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일 요약 부분에 타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젠트리 외장 패널. 타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적층으로 구성한 거는 하지 철물들
뭐 수직바, 수평바들이었는데 그거는 타일은 아니고 개체로 들어갑니다. 자, 이 타일이 이름이 우리가 요 재질 이름 지정해 준 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질 이름을 패널의 이름으로, 패널에 뭐 어떤 색상 넘버나 모델 넘버가 있다면 그 이름을 지정을 해서 재질을 등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 그거에 대해서 사용된 수량이 여기 나옵니다. 요거는 시공 면적이고요. 수량은 35장이 시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용된 온장이 10장이고 50% 이상 사용된 조각, 그러니까 타일을 우리가 커팅을 했는데 그 커팅한 남은 부분이 50% 이상 되는 조각이 20장, 50% 미만, 50%가 안 되는 조각이 5장 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이나 위탁 선적 이 부분은 방은 구성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선적 부분은 배경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타일 세부 정보 부분에서 여기서 사용된 철물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패스너, 각파이프, 이 객체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미리 보기 썸네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객체의 크기가 나오고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개수 카운트는 각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벽이 좀 남으면 이렇게 잘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잘린 부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카운트 됩니다. 이게 뭐 반 잘려가지고 뭐 반 이상 남아있는 그 조각이나 반 미만 남아있는 조각이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카운트로 개수가 됩니다. 패스너는 36개 사용이 됐고 각파이프, 수직 각파이프가 36개, 수평 각파이프가 28개, 수량을 개수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젠트리 패널링 테스트 스타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